오후장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다시 미증시는 급락이 나왔고 우리 시장도 일일 천하에 머무르게 된 건지 오늘은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옵션 만기 후에 수급 변화도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쪽 첫 번째 섹터로는 바이오 체크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 AI 관련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미 FDA에서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AI 모델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주간으로 봤을 때 뭐 외국인 기관의 포트에 바이오주가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또 인플루언서의 영향으로 비만 치료제 열풍까지 또 불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 속에서 이제 펩트론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바이오주 전반을 좀 하드캐리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 그 임상 그런 폐지 이런 뉴스와 함께 그 오가노이드 관련된 회사 지금 토모큐브가 오늘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말씀하셨던 의료 AI 분야까지도 전반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일단 펩트론의 신고가와 관련해서 한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난 작년 11월 달에 한 차례 급등을 한번 시연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SK 펩트론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회사의 원료 약품 2조 원을 이제 공급 계약을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뭐 글로벌 그 빅파마라고 한다면은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밖에 없는데 노보노디스크는 자체적으로 CDMO를 인수를 하면서 자체적인 라인을 펼치는 반면에 이제 일라이릴리가 주로 이제 CDMO의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을 보여서 이제 일라이릴리로 많이 추정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협력을 맺었었던 이제 펩트론이 한번 상승세를 좀 보였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마 이제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올 상반기경에 이제 임상 1상이 진입이 되면은 그 주체가 어딘지는 이제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나오면서 다시 이제 강하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같은 비만 치료제 업체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최근 또 ABL 바이오가 지속적인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다른 그 바이오 회사들 쪽으로도 같이 좀 훈풍이 좀 불면서 오늘 차별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시장만큼은 제약 바이오주가 코스닥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슈들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는 조선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확인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트럼프가 타국서 최첨단 선박을 살 수도 있어라고 했는데 분명히 뭐 사실 우리나라라고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K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지속해서 조선 그 안에서도 기자재 관련한 쪽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재 안에서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까지도 있거든요. 여전히 상방 가능성 열어놓고 보실까요? 일단 뭐 사실 뭐 조선주도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뭐 조선은 이제 글로벌 빅2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의 양대 산맥입니다. 근데 역시 뭐 중국의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크게 강화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구체적인 그 안이 아마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뭐 이제 바이오주, 조선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이후에도 주가도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강하게 또 이제 매도 압박을 할 가능성보다 오히려 환매수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또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원화 기준으로 본다면은 신주성가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번 또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도
그런 기대감들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더구나 또 조선 기자재나 마찬가지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기에 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또 관련주들 또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인 밸류 매력이 조금 더 있는 기자재 업체들 계속해서 강성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상당히 신고가 보여주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과 좀 다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에 대한 매력도 있고 호재 만발인 조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위원님의 공략주도 있는 만큼 잠시 뒤에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로봇 살펴보겠습니다.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에 대한 이슈도 있고 로봇주가 오늘 시장 안에서 나름대로 좀 선방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로봇주 어떤가요? 예, 사실 뭐 로봇주 같은 경우도 뭐 성장에 대해서야 뭐 이견이 없는 그런 섹터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출범식 K휴머노이드 출범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민관 합쳐서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2030년까지 지금 집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세부적으로도 뭐 계속해서 뭐 이제 로봇 공용 AI를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또 이제 차세대 액추에이터와 같은 그런 이제 하드웨어도 개발을 같이 하고 특히나 스타트업이라든지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정부의 좀 지원까지 더해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 선물이 거래가 되지 않았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공매도 우려도 사실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지내고 보니까 오히려 3월 31일 이전에 그 가격권보다 오히려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로봇주들은 그래도 나름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더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우려보다는 기대감 있는 로봇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섹터 바이오, 조선, 로봇 안에서 위원님의 공략주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이제 바이오 쪽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비반 치료제 쪽이 워낙에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펩트론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존의 일주일 제형에서 1개월 제형, 주사 제형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플랫폼 기술인데 그보다 환자의 편의성은 오히려 경구용이 더 뛰어나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D&D 파마텍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용 비만 플랫폼 이제 오랄 링크를 그를 통해서 그 파트너사인 메세라를 통해서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연내에 그 관련한 이제 흡수율을 발표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기존에도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약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이제 메세라의 자료에 의하면은 6배 가량 뛰어나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도 한 바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연말께 발표를 할 예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비반 치료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을 때 보다 더 편의성 높다는 것은 또 추가적인 좀 부각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의 또 파이프라인이 이제 메쉬, 그러니까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의 임상 2상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쪽 관련된 분야는 시장성은 큰데 지난달에도 유한양액이 기술 이전 반환했던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도전하지만 실패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련한 임상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이번 6월경에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만큼 최근 또 낙폭도 컸습니다. 그런 만큼 다시 한번의 이제 기회 요인으로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네, D&D 파마텍 오늘 하락으로 출발됐는데 벌써 상승폭까지 키워가고 있거든요. 지금 진입 괜찮은 건지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근 강했었던 연초에 강했었던 수준 대략 한 6만 원 정도 수준까지를 1차적인 목표로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손절 가격은 4만 3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D&D 파마텍 언급해 주셨고요. 종목 점검으로는 위원님이 정말 좋아하는 조선 기자재 한국카본을 공략주로 안내해 주신 바 있었는데 기관이 무려 9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고요. 차트 정말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고 오늘 장에는 18,900원 단 지나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제가 이거 수요일 날 이제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고 오늘도 순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것처럼 이제 증여 관련된 이슈가 이미 작년 말로 이제 완료가 됐고 올해 들어서 본격적인 이제 수주 영업을 좀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중국 쪽에 늘어나는 그런 물량들도 소화를 좀 하려고 하는 준비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동성화인텍과 함께 한국카본을 동시에 지금 다른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뒤에서 모두 다 또 하나의 또 이제 모멘텀 알래스카 LNG 밸류 체인에도 속해 있다라는 차원에서 또 본다면은 이런 또 모멘텀까지도 더해질 수 있는 그런 회사로서 조금 더 저는 시장 대비도 강한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고 계속해서 저희 목표가 24,0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번 더 계속해서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철강주로 해서는 넥스틸 볼 수 있겠는데요. 나흘 연속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26%가량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수급까지 잘 들어와 주고 있는데 추가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사실 제가 넥스틸은 제가 어제 그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14,000원 이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시 제가 이제 역발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된 이제 공청회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시 금요일 날 지금 열리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뭐 그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번에 이런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흐름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그 대표적인 또 수혜주로서 넥스트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 목표 주가 18,000원까지 한 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발상 투자로 어제 공략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하루 만에 상승률은 13%대 챙기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무방 준비해 주셨죠? 예, 아무래도 요즘에 뭐 시장이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는 종목들이 오늘 따라 좀 선명하게 보이는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종목 중심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언급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